개구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논에서 흔히 보는 개구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개구리는 기사까지 난 유명한 개구리랍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수원 청개구리.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노랫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가 되어 울려 퍼질 줄은 말이지요. 소리는 공기의 떨림입니다. 논 한가운데서 노래하는 개구리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공기를 따라 떨림이 넓게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소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많은 걸 볼 수 있는 소리. 장희곤 교수님은 이런 소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우리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감각이에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잠시 시각을 차단하면 다른 감각이 살아나는데요. 바로 그것이 소리예요. 소리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지구사랑탐사대 대원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에게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까요? 기온이 올라가면 도시의 온도 역시 올라갑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빌딩과 늘어나는 사람들. 도시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말매미입니다. 이 녀석들은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가야 노래를 한다고 하는군요.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소리지만 매미가 세상 밖으로 나와 노래를 하기까지는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건 매미뿐만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매미 엄마나 다름없는데요. 매미를 알 때부터 부화시켜서 키우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배 연구원은 5년 전 일본 매미 연구의 권위자인 히데마루 누마타 교수에게서 매미를 산란시키고 또 그 알을 부화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セミを孵化させるには温度と湿度の維持が非常に重要です。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인공 부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무에서 이제 알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통에 나무 막대기를 준비해서 인위적으로 이 나무에 산란을 하게 해요. 산란한 나무에서 알을 채취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이제 온습도 조절해서 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은 되게 끈적끈적하고 좀 힘든데 이걸 하나하나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마리 정도만 할 수 있고요. 알의 개수가 한 수천 개에서 또는 만 개 이상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과 집중력이 필요로 합니다. 다은이 가족은 생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수청이를 만난 일이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처음에 어린이 과학 동화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징그럽다 하는 개구리부터 여러 생물들을 보고도 이거 귀여운데? 얘네 예쁜데?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3년쯤에 처음으로 지구사랑 탐사대에 모집 글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구리를 논에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냥 뭐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첫 해에 그렇게 실패를 했으면 이제 다시는 안 할 법도 한데 1년 더 해보자. 그래서 다음 해에도 논에 왔는데 개구리들을 처음 발견했어요. 지구사랑 탐사대 활동을 하면서 수원 청개구리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드디어 논에서 그토록 찾았던 수청이를 만날 수 있었죠. 우리 지역에 정말 살았구나. 그전까진 멸종 위기종이라 하면 나랑은 동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런 생물들로 여겼어요. 수청이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다은이도 훌쩍 자랐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죠. 초창기 때는 지도에 보면 수원 청개구리가 있는 데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익산이 아닌 경기도라고 알려져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이 이렇게 탐사를 하면서 우리 익산에도 수원 청개구리가 산다가 알려졌고 그 지도는 수정이 됐어요. 2014년에는 닥터구리 가족의 시민과학 활동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구달 박사님과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거기에 가서 지구사랑 탐사대 대원 대표로 발표를 하고 오래요, 저한테. 근데 문제는 그 발표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그 제인구달 박사님한테 하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머리가 멈췄어요,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진짜? 오랫동안 연구했던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보존을 주제로 발표했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은이에게 그때 울렸던 박수 소리는 수원청개구리가 들려주었던 아름다운 노랫소리와도 같았죠. 성무성 연구원은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오른쪽 귀가 아예 안 들려가지고 학교에서 좀 친구 관계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은 뒷산 가서 개구리 잡고 버드치 잡고 막 그랬어요. 옆에 개울에서. 강을 찾아가 외로움을 달래던 무성 연구원은 우연히 물속에서 뜻밖의 귀한 손님을 만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랑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랑 좀 멀어졌을 때 정말 힘들 때 제가 아는 동생이 고기를 잡으러 여주 이포대교에 한번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멸종위기 2급 어종인 꾸구리를 만나게 됐고, 꾸구리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2급 어종인데 주로 깨끗한 물에 서식해요. 그런 물고기가 우리 집 근처에 서식하고 있다는 게 정말 반가웠고, 이 물고기가 참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빛의 양에 따라 눈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이런 물고기의 매력에 빠져 16년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물고기를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른 물고기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물고기. 마치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성무성 연구원 자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성 연구원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6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었죠. 4대강 사업 때문에. 꾸구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꾸구리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공사장 인부들이 쇠파이프 들고 그래가지고 채집장비 다 버리고 카메라만 들고 도망갔거든요. 원래 꾸구리는 여울에 살고 있는데 여울이 있었던 곳은 다 파헤쳐지고 깊어지고 해서 여울이 다 잠겨버렸어요. 살 곳이 없죠, 꾸구리가. 그 사건 이후로 무성연구원은 전국 하천을 찾아다니며 수만 개 관찰 기록을 남기는 민물고기 연구원이 되었어요. 민물고기를 알리고 보호하는 일을 숙명으로 생각했죠. 지난 16년 동안 모아놨던 기록을 보면은 161종에 46,000건이나 되는 물고기 기록을 남겼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웬만한 하천은 거의 다 다녀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 가본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지도 안에 물고기 분포 지도를 채워놓는 게 제 목표입니다. 성무성 연구원이 지구사랑 탐사대와 함께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대원들과도 정말 많은 탐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구사랑 탐사대 대원인 준서와 원재는 마음을 같이 나눈 찐 탐험가들입니다. 저희 되게 많이 다녔는데 무성이 형 하시는 게 특징이 물에서 사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곳을 많이 가셔가지고 약간 그런 데서 적응할 수 있는 걸 많이 배웠죠. 지식적으로나 배우는 것들이 어디 가서 돈 내고도 못 배울 만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니까 그런 것들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인 것 같고, 지구사랑 탐사대는 10년을 이어오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원은 대원과 대원은 연구원과 함께 성장했죠. 저는 지구사랑 탐사대 대원들에게 만나면 꼭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기록하지 않으면 생물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 이게 지사탐 대원들에게 반드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남긴 기록으로서 그 생물의 멸종을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청개구리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자 매미와 제비 그리고 나비 등 다양한 생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비를 보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매미를 통해 기다림을 배웠어요. 민물고기로 서식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다양한 생물의 소리를 통해 어울림과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사탐 10년이 지나는 동안 80명 대원은 이제 1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원 청개구리를 처음 본 아이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고, 개구리를 찾으면서 바라본 밤하늘이 너무 예뻤던 아이는 천문학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편 매미 소리를 사랑한 아이는 이제 성악가로 또 다른 소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었을까요? 무엇이 10년 동안 지구사랑 탐사대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시민과학의 이름으로 찾은 생명과 지구에 대한 사랑 때문은 아닐까요?